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반기문 이사장님을 모시고 청년의 자아찾기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윤성희 동국대 총장님과 동국대 기획부총장이신 종호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법연사 주지 진경 스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청년의 자아찾기와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캠퍼스를 자주 찾았습니다. 진짜 수십 년 만에 와보니까 옛날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아주 많이 발전하고 또 아주 참 복잡하게 이렇게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 변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청년 세대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간 어느 나라든지 성장 위주로 또 아주 고도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구 환경 문제가 있고 또 이 4차 산업혁명,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 역설적으로 저성장이 뉴노멀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ICT 혁명이 이제 심화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도 더 심해지고요. 일자리가 파괴되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은 대부분 앞선 세대가 다 차지해버려서 후손들이 쓸 이러한 자원들이 고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학생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성장했지만 앞으로 부모님 이상의 물질적 풍요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을지 그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다. 이런 것이 아마 여러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많고 많이 노력을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 그런 것이 지금 꼭 이루어졌다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못 살아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희망과 행복이 있겠다. 기회가 좋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기 힘든 세상에서 지금 당장은 풍족해도 절망과 불행감이 찾아오기가 좀 쉬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세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계속 같이 갖고 온 다자주의, 멀티래터리즘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세계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간 나라들 스스로 다자주의를 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멀티래터리즘에서 지금은 유니래터리즘, 그다음에 프로텍셔니즘, 아이솔레이셔니즘 이런 것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중 간에 이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한반도도 이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4대 강국과의 관계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이 있죠.
한일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관계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동맹 관계도 옛날 같지는 않다. 거기에 남북한 관계가 지난 70년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좀 더 나아지겠거니 하는 이런 희망 속에 있었지만은 아직도 그 무지개를 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의 청년 세대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세대는 아마 청소년기에 한국 전쟁을 겪은 저희들 같은 세대 또 아마 이 일제 때 고생을 많이 한 여러분의 그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세대 빼놓고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그 학생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 앞으로의 진로, 내가 뭐가 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공감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절망감을 드러내고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의 자아 찾기와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걸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제가 다 대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약 50년간 제가 한국에서 36년간 공직 생활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 10년, 46년입니다. 은퇴한 지 3년도 거의 공직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거의 공직이나 마찬가지. 반공직이죠. 제 성이 반가라 그런지 하여튼 반 지금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봉급을 받지 않는 무료 활동이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50년을 공직 생활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의 경험과 또 앞으로 제가 늘 고민하는 이런 바에 따라서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목적이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형태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 여러분 그냥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니까 나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소위 체념적 자아, 체념적인 자아, 이런 것은 이제 불교나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영어로 보면 apprehension of the ego, apprehension of the self. 체념적인 자아를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겁니다. 거기서 재수 좋은 사람들은 또 기회를 찾고 그러는 거죠. 둘째,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가는 방법을 나 혼자 우선 해나가겠다.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욜로족 같은 생각. You only live once. 세상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나 혼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점이 젊은 세대에 팽배하고 있다. 그럼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원자화된 고립주의적 자아, atomized, isolationistic ego, sel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자 하나의 애톰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잘 살 수 있다. 욜로족이죠. 셋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리더십을 함양하고 옛 성현들의 말씀도 듣고 미래로 세계로 눈을 뜨는 소위 세계 시민, 글로벌 시리즌 이런 거로 나가고자 노력하는 학생들. 이 셋 중에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세 번째를 다 택하리라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지향적 자아, Future Oriented Global Citizenship, 이거를 택해야 되는 것이 제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래지향적인 자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사실은 어떤 그 리더십, 그 세계 시민적인 그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교과서적인 이런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 또 교과서에서 이렇게 찾기도 더 힘들죠. 각자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러한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를 지향하는 이러한 리더는 될 수 있다. 첫째, 솔선수범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선수범해라. 남이 이야기하기 전에, 남의 의타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한다. 영어로 lead by example.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이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을 위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두 번째는 그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세팅하는 겁니다. Future Oriented Agenda Setting. 이런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고 태도를 기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소위 그 Integrated Policy 이런 거죠. 좀 다 통합해서 하자. 네 번째는 이 갈등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소통을 잘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우리나라처럼 이게 갈등이 많은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한 갈등, 사회에서 만연하는 갈등,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또 커서 지도자가 돼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솔선수범하려면은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허심탄회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솔선수범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뭐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겁니다. 남이 다 하게 내버리고 자기는 뒤에 서 있는데 대개 이럴 때는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스스로 나가서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교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학생이 따라오고 정치 지도자가 하면 국민이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좋겠다. 흔히 우리가 이제 리더십, 지도자 하면은 탁월한 그 웅변력, 소위 그 카리스마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가 있다. 저 자신은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그렇게 뭐 언변이 좋다든지 남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주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고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저를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지도자들이 국내 내에서 평가를 받지만 유엔 사무총장 하면 전 세계 193개의 언론이나 지도자들이 저를 평가합니다. 저를 평가할 때 맨 초반에 많이 나온 말이 저 사람 참 조용한 사람이다. 아주 콰이엇하다.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말도 제대로 제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만큼 영어를 잘 못할 테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영어 좀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 영어도 뭐 별로 우리만큼 똑같지 않다. 그건 무리죠. 제가 미국 사람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심하게 얘기할 때는 투명 인간이다. Invisible man. Invisible anywhere, nowhere, visible nowhere. 아무 데에서도 보이질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합니다. 세상에 75억 명이 비판을 해야 되니까 이 한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고 정치 지도자를 비판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놓여 있는 거죠. 나중에 10년이 지났었을 때에 저에 대한 평가는 꽤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때까지 8명 유엔 사무총장 한 중에 가장 열심히 진짜 하드워킹했다, 진실했다,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솔선수범에 앞장섰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저만큼 아마 세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난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안 만납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절대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아무나 함부로 못 만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일단 당선될 때까지는 전 국민이 참 친구처럼 하지만은 대통령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잘 못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그래 유엔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열려져 있다. 모든 사람이 만나자면 다 만나죠. 그런 것이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불가능한 직업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The most impossible job on earth. 그러니까 영화에 여러분 007,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미션 임파서블, the most impossible job on the earth. 뭐 이런 그 별칭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나라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 며칠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짐바브웨 그 무가베 대통령 같은 사람 결국 한 40년 정도 권좌했었지만은 돌아가신 초라하게 돌아갔다. 이거 그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당신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에 어떻게 써 있을지 생각해라. 노골적으로 탁 얘기를 하죠. 당신 묘비에 아프리카의 독립투사였다. 아니면 독재자라고 써 있을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일종의 대치죠. 솔직하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의 손에 맡기게 한 이런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같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 참 존경받지 못할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한테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들의 말을 들어라. 어떻게 하는 게 듣는 거냐? 최악의 경우에는 질 수가 없으면 지는 신용이라도 해봐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지금 세계 어디 가서 숨어 사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제가 지도력과 관련해서 가끔 후배들이나 강연할 때 잘 쓰는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공자맹자님만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공자맹자보다 훨씬 전에 있던 노자께서도 사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자의 그 도덕경에 보면은 그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고 또 이 하늘의 도는 해롭지 않고 이루며 성인의 도는 싸우지 않고 이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상선약수는 결국 최상의 덕은 물처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물처럼 하느냐? 사실 우리는 물은 무색무취하고 힘도 없고 저 물 같은 친구다. 우리나라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물통령이라고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덕에 관한 한 물처럼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고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이게 노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2014년 그 생일날 제가 상선 약수를 제가 저 습자로 써서 하나 좀 기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늘 또 얘기하는 거지만은 말하는 거는 지식의 원천이다. 근데 듣는 거는 지혜의 원천이다. 지식과 지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지혜를 택해야죠. 지식은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여러 가지가 진리인 것 같지만 내일 되면 아웃데이트 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학 공식, 물리 공식 계속 다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건 지식의 원천일 뿐이지만은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그런 것은 지혜의 샘이 된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내일 앞에, 모레 앞에 그것만 보는데 이게 전부 다 쇼텀.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국회의원이 4년 하다 보니까 계속 5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좀 더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또 우리 인류의 대계를 위해서 좀 오랜 세월을 두고 변하지 않는 이러한 그 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 이런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가치는, 이상과 가치는 평화, 개발, 인권, 이런 3대 주축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이 세 가지 3대 가치, 이런 걸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거 유엔 사무총장 바뀔 때마다 그걸 갖다가 하면 안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5년입니다. 대부분 이제까지 10년씩 해왔습니다. 10년간 텀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있을 때에 15년을 타겟으로 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가 여기 지금 차고 있는 이 배지가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개 목표를 상징하는 이 배지입니다. 2030년까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에 걸쳐서 우리가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이 인류 중에 70억 인류 중에 배고파서 굶주리는 이런 그 극빈층을 없애야 되겠다. 하루에 2,000원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사람을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세계은행이 정한. 우리는 아마 2,000원도 너무 적죠. 하루에 2,000원 갖고 세 끼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나 2,000원 갖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약 10억 명이 됩니다. 약 10억 명. 이 10억 명을 전체 없애겠다. 야심찬 계획. 2030년 되면은 이런 그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 지금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암도 정확하게 왜 암이 생겨서 이러는지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대부분 생명을 잃습니다. 이게 암도 언젠가는 퇴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유엔이 완전히 퇴치를 한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몰팍스, 천연두 없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천연두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유엔이 이뤄낸 성과 중에 하나죠. 참 70년 동안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래도 앞으로 수만 년, 수백만 년 갈 지구로 보면은 큰일이다. 말라리아 아직도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2030년까지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병, preventable disease로부터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미래지향적이죠. 제가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는 뭘 했느냐. 기후변화,
지금 제가 말한 SDG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기후가 열이 나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인류에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인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 지금 취직 자리가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등등 이런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 되게 됩니다. 이 지구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제 임기 중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는데 전심을 다했다. 세계 각지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북극이나 남극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북극, 남극 가보신 분.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요. 거의 없지 않을까. 탐험가 빼고. 그린랜드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그린랜드. 거의 없죠. 제가 알기에는 아마 KBS에 한 분이 있습니다. 황상무 전 KBS 앵커 하던 분인데 저를 따라서 카메라를 들고 북극까지 갔습니다. 제가 북극을 2번, 그린랜드를 1번, 아이슬란드를 1번, 극지를 4번을 갔습니다. 사실 그건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극도 갔고요. 아마 세상에 남극, 북극 이렇게 많이 가본 사람은 거의 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험가 빼고요. 저는 탐험가는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극에 가서 남극에 가서 세계에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세계가 녹고 있다.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다. 이거 해야 된다. 자연이 우리를 용서를 안 한다. 자연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 고로 우리가 자연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이 제 메시지였었습니다. 지구는 하나뿐이 없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해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부자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은 물자를 너무 흥청망청 씁니다. 마치 다 쓰다가 모자르면 달나라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 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23일 날 유엔에서 개최된 그 기후변화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석해서 연설을 하셨고 저도 연설을 하고 그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스웨덴의 16세 된 소녀 그레타 툰베리 이 16살 뿐이 안 된 소녀가 유엔 총회 앞에서 전 세계의 정상들을 다 모아놓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 소녀의 말입니다. I will never forgive you. 그야말로 사자후를 토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명 깊기도 하고 아차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1일 날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을 만났습니다. 단둘이서 만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황님께서 그때 말씀이 신은 여러 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 계신 부처님 이런 분들 하여튼 갓과 같은 분이죠. 기독교의 이제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 뭐 여러 분들이 있는 신이 다 믿는 사람들이 있죠. 신은 언제나 인간을 용서한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자연은 절대 용서 안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연은 절대 용서 안 한다. 여러분 며칠 전에 미탁 보셨죠? 며칠 전에 링링 인간은 이런 자연 앞에서 거의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이 방향을 바꿔서 특히 여기 젊은 학생들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아마 시대 정신이 가난 극복일 겁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을 치르고 났으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마을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세대. 그래도 그게 확 지나가서 저도 전쟁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민주화가 되겠다고 막 그럴 때 여러 가지 군사 정부화해서 민주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 시대를 거쳤죠. 그때는 자유와 평등을 달라.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모토였는데 지금 이제 경제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이제 더 이상 한 세대 전체에게 주어지는 시대 과제가 뭐냐? 여러분들의 시대 과제가 뭐냐? 그런데 시대적인 과제가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는 거예요. 서양에도 그런 시대적 과제가 있었고 이 과제들은 우리나라의 과거로부터 비례된 그 과제, 세계사의 새로운 조류 때문에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럼 21세기에 그 일종의 문제군, 그러니까 group of problems, 지구온난화, 제가 말씀했죠.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 실업, 다문화 사회. 또 우리한테는 지금 또 북한 문제가 또 있죠. 남북한 문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걱정될 만큼 국민들 간의 분열이 많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사실 우리 흔히들 할 때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저 사람은 좌파다, 저 사람은 우파다,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국민들을 지금 3분, 4분 막 갈라놓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어느 것이 강조되느냐. 유럽에 가면요. 대부분의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 우리 사회주의 정권 싫어하죠. 완전히. 공산주의까지 안 가더라도 하여튼 저 사람 사회주의자다. 그럼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좌파다. 그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요. 정부가 되게 센터를 놓고 센터 라이트, 센터 레프트 이렇게 칩니다. 센터 레프트가 더 많다. 센터 레프트가. 거기에 far right, far left 이런 걸 아주 좀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돼야 되겠느냐. 참 그건 전 그 문제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돼서 우리나라의 중추가 되었을 때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가 돼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세대는 20%만 직장이 있고 80% 직장이 없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 그럼 80% 직장 없이 살아야 되겠느냐? 그때에 맞는 아젠다를 또 세팅을 해야 된다. 21세기의 문제군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국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된다. 디스토피아가 된다. 욜로족의 꿈도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디스토피아가 되면은 욜로족의 꿈도 허용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 생각하면 안 된다. 좀 더 도전하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세계로 눈을 돌려서 행동과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데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더욱 분발해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지금 대학생들이니까 그런데 나는 뭐 아직 젊어서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지금 제일 좋은 예가 오스트리아에 얼마 2달 전까지 오스트리아의 총리를 했던 그 세바스찬 쿠르츠 총리는 27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외무부 장관이 됐죠. 31살에 세계에서 가장 어린 지도자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죠. 몇 달 전에 정부가 해산이 돼서 선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이겼습니다. 다시 총리가 지금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30대에서 지금 국가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43세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대에 대응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소통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제가 투명 인간이다, 뭐다,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기후 변화를 하는 데서는 제가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raise my voice. 세계 지도자들을 그야말로 참 비판하고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이것이 소통이 없으면 안 되고 갈등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양당 체제인데 양당이 협의가 안 되는데 193개 정당을 193개 나라들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저도 망신도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은 이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국내 문제를 더 지금 중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곧 사회에 진출하죠. 사회에 진출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친구 간에 여러 가지 동아리 같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아마 많이 갈등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자기 자신을 조금 죽이고 남의 의견을 먼저 더 청취하면 훨씬 더 빨라진다.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나라가 세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조금 주겠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다 보면 당신들의 의견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여러 가지 태도를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가서 간단히 정리 겸 해서요. 여러분들께 특히 여기 계신 젊은 학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로벌 시티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미래의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슴 따뜻한 온정 대신 상당히 남을 배려하는 온정, 그러니까 열정, 가슴 따뜻한 열정, 남을 생각하는 온정,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거의 80%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슴은 지금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만큼 그냥 벅차 있죠. 패션. 저 사람 패셔니트하다. 저 사람은 열정적인 지도자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열정적인 지도자가 많다. 그러나 그 패셔닛 리더들은 많은데 그 컴패셔닛 리더가 없어요. 컴패셔닛, 패션, 컴패션, 컴이라는 건 COM. 그거는 영어에 같이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패션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패션만 가지면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 잃은 쪽으로만 갑니다. 잘못 가는 수가 더 많아요. 그 패션을 가지고 똑바른 코스를 택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엉뚱한 데로 다 각도를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때는 패션이 같이 있어야 된다. 컴패션이 같이 있어야 된다. 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적십자 관계로 해서 이제 미국에 그 국제 적십자 그 행사에 갔을 때 그 케네디 대통령을 62년에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이 잘 안 된다. 개도롱 하지 못한다. 그때는 냉전이 한참 때니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하고 후르츠초프는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죠. 전 세계가 꽉꽉 막혀 있을 때. 근데 그때 말하면서 지금은 이 교통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국경은 무의미해졌다. 사실은 그때도 국경이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제대로 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당시 중공, 소련, 우리나라는 못 가는 나라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반으로 갈라졌었기 때문에 공산권 못 갔죠. 그런데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The question is whether you are ready to extend your helping hand. 그 helping hand를 extend 할 수 있느냐. 그때 제가 짱 하고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건 내가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가 워낙 못 사니까 그때 퍼 캐피타 인컴이 $60입니다. $60.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제가 사무총장 될 생각을 그때 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한참 지나서 외무장관이 돼서 그때서 세계를 보는 눈에 내가 세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세계를 위해서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그 보편타당한 가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촌 환경 이런 데 대해서 공통의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성숙한 세계인이 된다. 성숙한 글로벌 시티즌이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패션과 컴패션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내 옆에 친구도 내 옆에 이웃도 잘 사는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다. 여러분들께 참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은 혹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 걸 잘 좀 유념을 해서 여러분들의 장래를 잘 개척해 나가서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다 화평하고 이 잘 번영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청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